안녕하세요, 템베거TV입니다. 자, 오늘도 10배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테마는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이제 기사 몇 가지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터널 이 바닷물 주입이 완료가 됐다. 그래서 이달 말 공사 완료해서 다음 달에 이제 방류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이 양쪽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해저 터널 안으로 약 6,000톤의 바닷물을 넣는 작업을 시작해서 오전에 끝 마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저 터널을 거쳐서 원전 앞바다로 방류가 된다라는 얘긴데,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방류하기 직전의 단계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이 공사까지도 완료할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올해 여름부터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왜 자꾸 나오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물들이 바닷물에 흘러나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뭐 동해나 남해나 계속적으로 오염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가 표출되기 때문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이 방류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오염이 되면은 이제 수산물, 그러니까 어류들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가져오는 소금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제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 식품 소비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동해를 시작으로 우리 해역에 도달하면 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각종 방사선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불가피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리 방류하기 전에 소금을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수산 스시집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를 해서 소금을 비축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전체를 계약하기도 했고, 이미 소금 3가마를 사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5가마를 더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수산물도 노르웨이산을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국내 수산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아까 소금을 사재기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사재기를 하고 있냐 보면은, 이 천일염 값이 지금 20kg 기준으로 가격이 지금 2달 새 60% 올랐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재기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 쭉 보시면은 이 4월 초에 매매가가 12,000원 선이었는데 지금 현재 60%가 올라서 대략적으로 2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 12,000원에서 지금 2만원까지 오른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지금 상승폭이 가파르죠.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사실상 지금 소금 업계도, 그러니까 염전 업계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폐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금 국내 소금 생산량의 85%를 차지하는 이 신안군 염전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여 곳에서 지금 850, 게다가 지금은 750곳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줄어드는 이유에 있어서 물론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친환경
이 태양광을 설치할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염전 보시면은 이렇게 쫙 넓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바닷물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평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밀어버리고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염전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소금이 굉장히 뭐 질적으로도 좋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태양광 공사 지금 33만 평 규모의 지금 태양광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임대를 다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염전 나가라. 이제 돈 안 되니까 염전 나가고 태양광 우리 들어서게 그렇게 지금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염전이 설 곳이 없으니 생산량은 점점 더 줄어들겠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국내산 천일염 가격이 더 오르는 거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악재까지 발생하다 보니 더더욱이 지금 부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염전 부지를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고 이 받는 방식인데 6,60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이제 7억, 20년 동안 7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은 다 이 태양광 시설로 임대를 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지금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소금, 아까 말씀드린 이 천일염 소금 관련주들이 있고 수산물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소금 관련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인산가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인산가라는 기업 오늘 보면은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다가 막판에 좀 밀리면서 그러니까 상한가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정도로 아주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이 오늘 4,670만 주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 이 상장된 이 발행된 총 주식수를 보면 3,20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유통 비율이 한 70% 정도 되기 때문에 더 적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충분히 그 이상을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거래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대금 역시 1160억 정도, 1166억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넘는 거래대금 역시도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뭐 조정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차피 다음 달에도 이 이슈가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사가 마무리되고 실질적으로 방류를 하는 시기는 다음 달이 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살아있는 테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 인산가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이 서해안에서 발생하는 이 천일염을 가지고 이 뭐 대나무 통에 넣어서 구워요. 그래서 이 죽염을 만드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금을 구하는 이 소금값이 오르면은 이 인산가에 대한 매출도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인산가가 그래도 이 죽염 부분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천일염을 3년간 쌓아두고 아무리 이 천일염이라고 해도 이 내에 중금속 성분인 간수가 있는데 이거를 3년 동안 쭉 빼고 게다가 이 대나무통에 넣어서 9번을 구워서 만듭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이 소금을 만드는 기업인데, 여튼 소금 관련주로는 1등 대장주다 보니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1번 인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홀딩스가 있습니다.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15% 올랐다가 반토막 정도 나니 7.5% 정도에서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상단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매물을 좀 소화하는데
좀 물량이 좀 필요한 거죠. 시간도 필요하고. 근데도 뭐 거래량도 500만 주 정도 실렸고, 또 거래 대금 역시도 4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상홀딩스라는 기업은 뭘 가지고 있냐면, 아까 이 염전 기사를 살펴봤을 때 이게 신한군에 있었죠. 그래서 이 대상홀딩스는 이 신한천일염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9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관련주로도 뽑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유통 비율이 32% 정도, 3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쉽게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만큼 쉽게 빠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유념을 해두시고, 일단은 하단부 전 고점 구간이 한 7,750원 정도 지지 여부 체크하시고, 다만 이 8,000원 구간 내지 뭐 한 8,100원 정도 상단에서 머물러 준다면은 일단은 1차 악성 매물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나옵니다.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라티알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소금 관련주로는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뭐 11번가나 이런 유통 업체들을 통해서 천일염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이슈로 장중 24%까지 상승을 했다가 1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 상단 매물이 지금 두껍게 쌓여 있는 게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 매물들을 일정 구간 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300만 주 이상 거래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총이 1,000억 미만이고 또 유통 비율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 구간, 이 추세선 상단을 지금 딱 위로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추세 전환, 단기적인 추세 전환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수산물이 있죠. 그래서 이런 동해안에서 나오는 그런 어류들이 그러니까 잡혀도 무서워서 못 먹는 거죠. 이 방사선이 있을까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달하는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조시푸드 라는 종목이 있고, 또 이 기업도 보면은 오늘 장중 12% 정도가 올랐죠.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좀 낮아요. 시총도 낮고 좀 가볍습니다. 유통 비율 역시나 36%대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사조시푸드나 뭐 여러 이런 수산 관련 업종들 보시면은 한 번씩 이렇게 튀었어요. 이 이슈를 가지고 급등을 한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있고, 두 번째는 CJ 시푸드 보시면은 오늘 역시나 10%대 상승 마감을 했죠. 장중에는 15%까지 올랐는데 요 종목도 역시나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2,000원 수준에서 뭐 6,700원대까지도 올라갔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동원수산은 다들 아실 거예요. 동원 참치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요 기업도 있는데 이건 시총이 400억 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냥 단기 정말 트레이딩 관점, 뭐 스캘핑 관점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라 SG, 이 종목도 과거에 이제 가볍다 보니까 대장주 역할을 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가장 컸었던, 여기 보시면 5,000원대에서 26,000원을 넘는 5배 가량의 상승을 좀 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해당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참고하고 보시고, 다만 요 저점, 이 추세선 하단부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 수렴 구간을 지금 벗어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역시나 이 파란 구간, 바닥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전환하려는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시총 400억인데 유통비율까지 40%예요. 상당히 이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초보자들은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물리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보면 육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요런 부분. 왜 그러냐면 수산 이런 어류를 못 먹기 때문에 이제 육류로 가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이 반사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 마니커 FNG가 대표적으로 있죠. 아마 뭐 마니커라고 하면은 이런 광고 기억하실 거예요. 닭고기는 마니커 이런 그 내용을 아실 텐데 요 기업이 바로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닭고기 위주로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장중 24%까지 아주 큰 상승을 했다가 11%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몇 차례 지금 터지는 게 발생이 됐죠. 그러니까 세 차례 지금 대량 거래량을 수반해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윗꼬리가 길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계속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윗꼬리 구간 내에서 지금 이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일정 구간 차익 실현 악성 매물 소화를 하고 새로운 매수자들이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들이 지금 진입을 했다 이 구간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4,000원 상단에서 머물러 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대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푸드나무가 있죠. 푸드나무는 아마 이제 랭킹닷컴 맛있닭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이 닭가슴살을 먹으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 파란 구간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 꼬리를 달고 있죠. 이 파란 구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파란 구간을 벗어나는 시점을 중점적으로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9,000원 사이에서 여기 지금 9,700원 정도 사이 내에서 다시 한번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한 8, 9% 정도는 나온 가격대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인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과거에 또 움직였었던 종목을 봐야겠죠. 자, 피코그램은 이전에도 한번 이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움직인 종목인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방사선 물질 내에 세슘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세순 정화 필터를 개발을 했고 그 생산을 같이 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도 충분히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오늘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장중에 한 16% 정도 움직였는데 아마 이거를 매매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소금 관련주나 수산물 위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하시면 되겠고 또 한창산업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한창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제올라이트라는 것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 제올라이트가 뭐냐면 이 중금속이나 아니면 방사능을 제거하는 물질로 꼽힙니다. 그래서 요 한창산업이라는 관련주도 그러니까 한창산업이라는 기업도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그런 기업으로 꼽힌다. 그래서 과거에도 상승을 보인 적이 있다라는 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우상향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 하단부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런 테마까지 더해진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점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방사능 소각제 세슘 제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진은 아마 이제 그 원전 관련주로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우진이라는 기업도 이런 세슘 제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단기 테마로 이어진다면은 슈팅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진이라는 기업도 보면은 이 변동성이 적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아마 세슘이라는 것은 뭐 우럭에서 세슘이 발견됐다, 뭐 확인되고 뭐 수치가 얼마가 나온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슘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뭐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5591-7209번으로 문자 1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 계속 이어 받아보고, 그러니까 내용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